자, 이번 시간에 이제 39페이지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나오죠. 저는 이 단원을 세금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의무가 성립이 돼서 확정이 돼서 소멸 없어지니까, 그래서 세금의 일생이 되기 때문에 흐름이니까 그래서 의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그래서 의무가 소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의 일생 또는 여자의 일생. 이 말은 발음 좀 있던데. 그래서 그만큼 흐름의 의미니까. 그래서 지금 영어를 기본해서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출제의 핵심이 되는데, 저 27회 대비하면서 요 단원이 사실 중요한 단원, 과거에는 몇 년 전에 자주 나왔었는데 요 3년 전쯤까지 지금 최근 3개년 동안은 안 나왔거든요. 또 나올 때 됐어 이거지. 그래서 뭐 본서 볼 때도 뭐 많이 강조하겠지만은, 그 먼저 기본 용어부터 한번. 우리 교재도 뭐 의무의 성립이라 해서 딱 용어가 나오니까 좀 보면서 그 의무의 성립이 뭘까 했을 때,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된 적에 부과된 게 세금이죠. 그래서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의무의 성립을 하게 되니까, 그럴 때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 포지션을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뭘 관심을 둬야 되냐면, 이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 의무 성립 시기가 중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 11가지, 국세 13가지 엄청 많죠. 그거 다 하시려고? 항상 기본은 5세금이잖아요. 근데 5세금에 초점을 두고 저 조금 시험적으로 접근되는 심화하면서 몇 개를 덧붙이면 완벽히 시험에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항상 5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러면 의무의 성립 시기에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국세는 국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언제 성립을 하냐? 취득세 과세 물건,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과세의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니까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등록만 보면 돼요. 면허하고 같이 개념했지만은, 그러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등기 등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하면 등록하는 때, 의무가 성립을 한다. 그럼 이제 재산세는 매년 부과된 지방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공부할 때 마찬가지지만 항상 바탕이 되는 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 있어요. 이걸 과세 기준의 의무가 성립하는데,
항상 바탕이 되는 게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부할 때 2월 1일 버리고 공부 못합니다. 2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꼭 바탕을 둬야 된다. 그러면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매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2월 1일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 매년 부과하니까 그게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시험 항상 언급이 뭐냐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냐. 세금 이름을 좀 보면 그래도 뭔가 나타나요. 아, 취득세니까 취득하는 때, 아, 재산세는 매년이니까 재산에 부과하니까 과세 기준이 그러면은 소득세라는 세금을 뭐 공부를 처음 첩보하고 있지만은 다 알아. 소득세는 소득에 부과된 국세잖아, 안 그래요? 내는 세금. 자, 그럼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을 팔 때 소득 내는 거잖아. 세금 자체로 본다면 다 맞아요. 그러면은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언제 성립하냐? 소득이 발생한 때, 급여를 지급할 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때. 아주 자연스럽잖아. 하지만 소득세라는 세금의 소득은 전 시간에 제가 과세 기간 이야기할 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딱 정해진 거 아니잖아. 오늘 또 발생할 수 있고 내일 또 발생 있는 거고 오늘 쉬었다가 내일 발생할 수 있는 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의 의무는 소득이 발생이 또 사람의 개인 소득이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바구니에다가 담아라 그 말이. 그 바구니가 뭐 의미가 되냐면 양도소득 소득세는 과세 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때, 자,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이미 다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접하고 있어. 올해 2015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본인이라든가 또 지방에. 자, 그럼 5월 달 소득세 신고를 할 때 5월 달 소득 신고는 겁니까? 2015년도 거 신고는 겁니까? 알아. 2014년도 귀속소득. 자, 그 2014년 1년 동안에 번 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1년 동안 번 소득은 내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고. 자, 그래서 소득세는 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보세요. 자, 정리했으니까.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게 과세 기간이라고 그랬죠?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 1년 하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그 어떤 날은 강의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매끄럽고 부드러울 때가 있고 어떤 참 이렇게 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보면 돼요. 제가 이거 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이걸 오늘 수업은 아주 매끄러워. 뭔지 아세요? 끝나는 때하고 딱 이게 맞아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이런 날은 강의 참 매끄러운 날이야. 이 화살표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삐딱한다거나 그날은 왠지 강의가 좀 껄끄러워. 오늘은 참 부드럽네. 끝나는 때랑 맞췄잖아. 그럼 소득세는 이 과세기간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을 하니까 그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참 접근할 때는 쉽게 이걸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 1, 3, 5, 7 막 문제풀이고 막 다 나가면서 공부 많이 하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정리할 때 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실수를 많이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뭘 강조하냐면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양도가 있어야 된다. 양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양도 형태가 돼야 됩니다. 양도 그렇게 강조를 해. 왜? 시험도 양도 개념 형태가 나오니까. 그게 워낙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시험장 갔더니 양도소득세 의무성위는 땡땡 또는 저는 부동산 등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틀렸어. 틀렸어. 과세연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잡아줘야 그래서 애정신고자 확정신고도 공부하면서까지 좀 금을 좀 매치를 시키게 될 텐데 나는 기간이 끝나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전부 아니에요. 저는 여기다가 이 5세금에 욕심 안 냅니다. 5개만 덧붙입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해. 자, 그럴 때 뭐냐면은 뭐 어떻게 하세요? 병기세냐, 부가세냐, 부가세냐, 병기세, 부가세, 그 다음에 우리가 가산세, 수시부가라는 세액들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에 대한 세금을 좀 보태서 정리하면 의무성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든 간에 100% 정리가 돼. 그래서 지금 5세금에 한번 기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자, 오늘 시간에도 뭐 나머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돼요. 아,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니구나. 의무성립은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구나. 아, 오늘 교수님 강의가 잘 된다는 날이다. 왜? 끝나는 12로 같이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이걸 좀 생각을 하면 구분이 더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의무의 확정으로 가보죠. 의무의 확정. 자, 이제 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세액이 있는데 이 과표와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무의 확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구체로 확정된 뭐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계산한 금액, 세액이 구체로 확정되는 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의무가 확정이 언제 이루어지냐?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 그 확정 시기가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의무의 확정이 신고하고 결정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확정 시기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냐?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세금이잖아요. 지금 세금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신고는 누가 하겠어요? 세금 신고는 맞아요.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 있더라. 그런데 자, 세액의 결정, 세금 금액 결정은 누가 하겠어요? 과세권자다 그 말이에요. 과세권자. 그럼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의무가 확정된 세금이 있더라. 그래서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냐? 과세권자가 결정을 해야, 세액을 결정을 해야 의무가 확정해서 그게 구분이 돼. 물론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확정된 세금도 있어요. 성립과 더불어서 인지세 등은. 근데 지금 그걸 탄 게 아니니까 신고하는 때냐 결정하는 때냐. 그랬을 때 봐보세요. 우리가 공부할 5세금이 다 신고하는 때, 다 결정하는 때라면 공부하기 편하지.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 신고하는 때, 등록면허세 신고하는 때,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고, 재산세 결정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이 됩니다. 자, 이래 봤더니 바로 전 시간에 부가징수 방법이 있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 납부가 스타트, 가산세, 재산세, 종부세는 보통 징수가 스타트, 가산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누가? 의무자가. 그런 세금은 의무자가 갚아서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이 되니까 그 세금을 내면 되는 거, 신고하면서. 그런데 재산세, 종부세는 보통 징수잖아. 고지서 발급 징수하는데 누가 발급해? 세무공무원이 세액으로 지금까 산정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자가 세금 금액을 지금까 세금 금액을 결정을 해야 그게 의무가 확정이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재산정보세. 그런데 이 화살표만 희망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는요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인데 외외가 있어. 종합부동산세는 뭐 이렇게 핵심 세금도 아니면 잘난 척을 해. 신고 납부를 외로 인정을 합니다. 뭐 신고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외는 신고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많이 걸려든 게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그래 핵심 세금도 아니에요. 관련 세금 중요하지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결정이야. 결정이 돼야 확정된 세금이에요. 그런데 외외가 신고예요. 그럼 항상 종부세가 외외적인 규정이 아니면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으로 먼저 정리하셔야 돼. 이것만 가지고도 단독적으로 역시 또 기출문제. 자, 그래서 결정 확정된 세금으로 틀을 잡아주면 되겠다. 자, 뭐 제가 기본 과정 하면서 딱 마무리 정리할 때는요. 이래서 신고하는 때 딱 적어놓고 여기에 딱 세금도 쓰고 신고 납세 딱 쓰면서 정리해 줄 것이고. 왜 마무리 정리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자, 다음 이제 소멸로 가보죠. 의무가 납부 등을 통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걸 소멸이지. 누가 몰라 의무 없어지는 건데. 근데 소멸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우가 의무에 소멸돼서는 소멸은 이 다섯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소멸 사유 하면은 다섯 가지인데 가장 기본은 내면 끝나지 납부. 아니 그런데 이제 국세 지방세를 좀 많이 내고 그랬나 봐요. 환급 받으라고 통수하고 왔는데 그 통수 보니까는 다른 세금으로 갖다 쓰겠다고 해놨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충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당. 충당이 되면 의무가 없어져. 자, 그리고 이 과세권자가 띨띨해 가지고 뭐라고요? 띨띨해 가지고 과세권자가 띨띨해 가지고 부과를 잘못을 했어. 그래서 취소를 한 거예요. 부과의 취소가 소멸사유다. 철회 아닙니다. 이런 민법 등을 하면서 취소하고 철회를 같이 보면 난리 납니다. 부과의 취소가 소멸사유입니다. 철회 아니다. 여기까지는 그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소멸사유에 있어서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소멸사유가 됩니다. 끝. 소멸사유는 다섯 가지. 아마 제가 기본 잠깐 보니까 박스 돼가지고 소멸사유가 아닌 거,
납세자 사망, 부가의 철회, 그 다음에 결선 처분 등을 쓰는데 이거 나중에 봐야 돼요. 특히 납세자 사망은요, 조금 기본 수업을 때 좀 바탕이 좀 이해가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소멸 사유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는데, 네. 제척기간이 뭔데 그게 만료가 됐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럴 때 자, 세금은 부담시키는 걸 부과, 거둬들인 걸 징수라고 그랬죠? 자, 그럼 결론부터 항상 부과, 제척기간, 징수, 소멸시효. 자, 그래서 자,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존속기간,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면 의무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척기간에 부과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과해도요, 세금 안 내도 돼.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요, 별 3개짜리 랜드가, 별 3개짜리가 어디죠? 별 3개 랜드가? 별 3개 랜드가? 삼성. 배석이 아니에요? 랜드가 에버랜드 아니에요? 별 3개 에버랜드가 변칙증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조사를 했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근데 완벽히 다 파악도 못했는데 이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버리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만료 3개월 전에 일단 부과를 했어요. 그래 끌고 가지. 만약에 조사 완벽히 한다고 해서 넘어가 버리세요. 끝나버린 거야.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제척기간. 그래서 이걸 한번 기본해서 우리 26회 때도 기출문제.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지문으로 나왔지. 자, 그래서 부관수는 존속기간, 제척기간. 그럼 이제 이 제척기간에 그러면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시간적 효력이다. 그 말이에요. 소멸시효는 많이 들어보지. 요즘에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뭐 형점으로 벌면장에서 시효 같은 게 특히 주어 있어가지고 넘어가면은 끝나면 이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놓고도 시효가 완성이 소멸시효가 돼버리면 띵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버리자. 어떤 범죄? 악랄한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세금도 그래요. 세금도 시효가 있어. 그 세금의 징수하는 시간대 효력이 있어. 그게 완성되면 의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영어적인 것이고 영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제척기간이 뭐냐, 소멸시효가 뭐냐. 그런데 우리가 관심 둔 세금의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고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제척기간이 10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 있고 5년짜리가 있어. 그거 구분하고 있냐 없냐. 그게 이번 26기 시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물론 상속증여서는 더 복잡해. 하지만 우리가 상정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이런 걸 나중에 공부할 거다. 그 말이에요.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그리고 소멸시효는 5년인데 국세는 5억 이상이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저도 또 마찬가지. 한 번은 또 이게 걸려들 때가 됐다. 너무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효는요. 시효는 중단하고 정지란 게 있는 겁니다. 시효 중단과 정지.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는데 그건 중단은 새롭게 시효가 다시 된다는 것이고 정지는 그 기간만 멈춰 있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앞으로 공부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체납을 하고 있어. 세금을 안 내고 있어. 이제 체납자예요. 본인인데 저도 그 체납자예요. 그런데 마음 불안하지.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체납하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돈이 마련이 안 되는 거야.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요? 응? 그런데 아파트 올라가려고 편지 한 보니까는 아찔해. 뭐가 딱 있어. 응? 무슨 세무서. 뜯어봤어. 독촉장이야. 아이고 내긴 내야 되는데 또 집사람들 이야기하면 또 마음 아프고 걱정하니까 에이 나 갖고 집어넣어놓고 잘 챙겨 다른데 내야지. 맘 먹어. 또 마련이 안 돼서 못 내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또 1년 지나 2년 지나 독촉을 안 해? 그래서 불안하지 마. 생활한 거야. 응? 근데 또 한 3년 정도 되는 또 보니까 또 독촉이 또 와. 응? 또 말면 벌러버리겠어. 또 돈이 마련이 안 돼서 또 못 냈어. 또. 응?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독촉은요. 중단 사유거든요. 응? 잊을만 하면 독촉장이 와. 독촉을 해. 딱 최고장을 보내. 왜 그러냐면 중단 사유는 다시 5년이 되는 거야. 독촉을 하면 다시 5년이 살아나는 거야. 다시 5년이 살아나는 거야. 원래 5년만 잘 버틴다면은 전화 안 받고 산속에 숨어 있다고 나오면 되지. 근데 납세에 고지를 한다거나 독촉을 한다거나 납부 채굴을 했다거나 압류가 됐다거나 교부 청구가 되면은 중단 사유야. 4개가 있어. 크게. 그럴 경우는 다시 5년이 살아나.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요. 응? 중단 사유 때문에. 응? 잊을만 하면 독촉장을 보내. 아주 세무당국은 기억력도 좋아. 잊을만 하면 독촉 와. 응? 응? 자, 그래서 중단 사유 또는 정지는 분할 납부 기간 등의 정지 사유가 있거든요. 응? 근데 시험에 한 번 나오는 일반 세법 시험에서 아주 단골 문제들이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교재도 그 수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잡아가지고 또 암기 틀이 있어. 뭔지 아세요? 거척청압.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어. 중단 사유 암기 틀이 고촉청압. 고 납세 고지. 촉 독촉. 청 교부 청구. 압 압류. 그러니까 이게 4단어만 기억을 하면 되는겨. 시험 나오면 왔다고 안 나오면 말고. 뭐 복잡하게 공부해가지고 한 번 나온 적도 없는데. 응? 내용 적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정지사 있고 2번 해야 되잖아. 또 이제 암기틀이 있긴 있어. 이제 분징체언이라고 암기해 주는데 저는 오히려 안 해. 하나만. 많이 시험이 처음으로 나온다면은 지문에 나면은 만약에 거촉청압 안에 만약에 다른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만약에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틀을 거 만약에 박스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소멸 사유 5가지에 우리가 납부, 충당 등의 소멸 사유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 간단히 해봤지만 더 설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용어에 대한 좀 기본적인 틀만 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는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과 조세채권의 관계가 나올 겁니다. 나오죠. 조세와 일반 채권.
사실 이 내용도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딱 하나만 할 거예요.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가 개념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세금하고 일반 채권과의 관계,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니 세금을 체납 등을 하면 아니면 돈을 좀 빌렸어. 은행에서 빌렸더니 돈을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어. 아 그랬더니 금융기관 되니까 내 재산에서 압류돼서 매각처분하네. 경매처분 등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경매 낙찰을 될 거 아니에요. 그 경매 금액 낙찰 금액에 그 금액에 배당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세금하고 일반 채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배당 순위가 원래 기본은 지방세, 국세 우선권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우선한 게 아니에요. 일반 채권도 우선할 수가 있어. 물론 이걸 따지기 전에 민법이나 중개법 시간에 해야 될 게 있지. 우리가 공익비용이라든가 최우선 변제라든가 임금채권 등 그런 걸 따져가는 거 민법 서는 거고, 중개사법 시간에는 A은행, B은행 각 은행의 채권 간의 지금 관계, 그건 중개사법 시간 하는 것이고, 세법 시간에는 세금과의 관계만 따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교재는 이것저것 다 정리해놨어. 민법 시간에 해야 될 것까지. 근데 저는 안 해. 뭐만? 세금과의 관계만. 그러면 세법 시험에서는 세금과의 관계만 물어보지. 안 그러겠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뭘 중시하냐면 당해세라는 게 있어.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런 세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세금 이름이 아니라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담보채권, 일반 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주고 있다. 그 말에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런 세금을 구분하는 게 우리 세법 시험이에요. 그래서 당해세라는 세금은요, 민법 시간에도 나옵니다. 중개수업 시간에도 당해세가 나올 거예요. 이 설명할 때. 이 당해세에 대해서는 민법 교수님이, 업법 선생님이 안 해. 이름만 말해주고 구체적으로 당해세가 뭐가 있다는 걸 설명 안 할 걸. 세법 써는 거니까. 이것만 좀 정리해 주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론에. 자, 아니 지방세든 국세든 부당한 처분을 밟으면 불복할 거 아니에요. 복종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복 절차를 밟아야지. 아니 세금 많이 나왔다고 입에서 그냥 쌍심만 하고 있으면 돼요? 뭘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야 되는 거요.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불복 절차를 지방세, 국세, 구제제도라고 한다. 구제제도. 이 구제제도의 틀은 구구단을 외자. 우리가 놀이 있잖아요. 구구단을 외자. 이사? 구구단. 쉬운 것부터 물어볼게요. 구구단을 외자. 이사? 오, 대단하시다. 금방 나오네? 그게 불복 절차의 틀이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구구단을 외자. 이사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절차가 있거든.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판이나 팔이나. 그게 틀만 잡아서 지방세국세의 차이점이 있어요. 시키면서 직행을 타야 되냐, 완행을 타야 되냐, 직행 탈 수 있냐, 아니면 완행만 타야 되냐, 이런 걸 절차를 밟아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단계 절차를 꼭 밟아야 되냐, 아니면 건너뛸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기출문제. 그렇기 때문에 국세보다 지방세를 좀 많이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는 이래요.
지방세만큼은 이래요. 급행 탈 수도 있고 완행 탈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론스톱 갈 수가 있고 단계 정거장마다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방세예요. 이런 틀로서 제가 나중에 도표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구제제도 불복사는 뭐 248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절차가 있다는 거. 248 이것만 한번 들어놓자. 지금 표정 안 밝으면 알아서 수업 다 하랍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직접적으로 딱 단원 자체는 한 번 나왔고 종합적으로 또 한 번 했어요. 이게 두 번이나 지금 시험에 나왔어. 26회 동안. 확률 매우 높죠? 근데 내용은 상당히 많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정리해 줄 내용만 그것만 포인트를 잡아서 해도 괜찮으니까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론에 해당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총론은 이제 설명을 제가 이랬잖아요. 원래 총론은요 조금 힘들어. 왜? 이것저것 다 했잖아. 안 그래요? 세금 하나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총괄적으로 다 했어. 그래서 항상 총론이 어려워해.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제 개별 세금 이제 들어가면 그 총론을 공부했던 걸 좀 바탕으로 해서 많이 끌고 와. 그래서 그 개별 세금 해당 내용만 많이 정리를 하지. 그래서 제일 먼저 지방세 편의 취득세를 한번 봐보자 그 말이에요. 개별 세금의 취득세. 매회 세 문제, 네 문제 꼭꼭 출제가 되는 역시 핵심 세금 중에 하나죠. 취득세. 그러면은 취득세는 취해서 득할 때 내는 세금이지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뭐냐? 저는 취득세라는 세금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개념. 등록 면허세 공부할 때 그 세금의 개념. 재산세 공부할 때, 종합부동산 공부할 때, 양도세 공부할 때 저는 제일 먼저 개념 정의를 중시합니다.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을 기본을 알아야 내용을 정리해 나가고 포인트를 찾아 나갈 수가 있지. 그럼 시험은 개념은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지만 확률이 없어. 그런데 그 세금 공부하는데 그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를 개념도 정립 안 해놓고 내용 오니까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취득세는 어떤 세금이냐? 취득세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겠다. 길지도 안 해.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겠다. 교재에도 뭐 개외에 좀 써놓긴 했는데 똑같지는 않죠. 근데 기본 핵심은 들어있어요. 왜?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아니 책을 쓴 사람 나는 정리해놓은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저 책에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왜 제가 정리하면서 만든 거니까. 안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핵심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만 보세요. 지방세법 열거 과세 대상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 부과 지방세. 그러면 이제 먼저 지금 취득세를 지금 정리하는 개념인데 왜 갑자기 지방세법이 나오냐? 우리 법체계에 지방세는요 다 세목 1. 법률지를 따릅니다. 자,
여기서 마늘따의 세목이죠. 세목은 지방세 종목을 줄여서 세목이라고 그래. 국세 종목도 세목, 지방세 종목도 세목인데, 그러면 지방세 세목이 만에, 마늘따자 많은데 이 달을 숫자로 바꾸면, 마늘따자를 숫자로 바꾸면 11. 지방세 종목은 세목은 11개밖에 없어. 지난 수업 시간에 다 적어줬잖아. 국세 13가지, 지방 11가지, 24개 세금. 다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 근데 11가지 지방세는 11가지 세목이 있는데 법은 하나의 법으로 돼 있어. 그걸 지방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취득세, 과세,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세법에. 그래서 취득세법 그런 건 없어요. 시험도 우린 항상 취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지. 지방세법상이지 취득세법상 그런 건 없어요. 국세하고 다른다. 지방세는 다세목 1법률지. 따라서 그 지방세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과세 대상이 열거가 돼 있어. 열거된 대상을 부과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열고지 방식을 해. 열고지. 자, 아무리 취득을 해도 열거된 과세 대상을 취득해야 취득세 의무가 있는 거지. 취득은 다 내는 게 아니야. 그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그럼 열거주의에 상반된 게 뭐냐면 포괄주의겠거든요. 포괄주의. 자, 그럼 포괄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열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다 과세 부과한다는 거잖아. 그래요? 만약에 취득세가 열거가 아니라 포괄주의 방식을 취한다면은, 마트 가서 뭘 사도 내야 돼, 세금. 뭘? 취득세를. 만약에 뭐든지 취득만 해봐라. 취득만 해봐라. 다 부과하겠다. 그게 포괄주의야. 그런데 열고지 방식이야. 그런데 우리 세금에 포괄주의가 없냐? 있어. 혹시 포괄주의를 적용한 세금인데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포괄주의. 포괄주의. 세금 있어. 힌트. 우리 출제된 세금은 아니야. 제가 부가세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방금도 부가가치세를 말한 것 같아. 그러죠? 부가세를 했잖아.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지 부가세를 하는지 헷갈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배트맨이냐 찐득이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부가가치세를 배트맨, 부가세를 찐득이. 아니에요. 상속세, 증여세가 대표인 포괄주의한 국세입니다. 특히 증여세도 일부인데 완전 포괄로 했어요. 착오로 대가 없이 어떤 걸 받으면, 대가 없이 받으면 다 증여로서 증여세 대상이 돼요. 정말 무서운 증여세, 확대가 된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 착오로 대가 없이 받기만 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돼요. 포괄주의 때문에. 우리가 증여를 누구한테 뭘 이렇게 받으면 열거시킬 수가 없어. 상속세도 그래. 그런데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등은 열고지 방식을 해. 만약에 포괄주의라면 상당히 공부는 편할지 모르지만 생활할 때는 돌아버릴 거야. 안 그랬어요? 근데 그 열거주의에 따라서 대상이 열거가 돼 있는데 13가지 물건이 열거가 돼 있어.
숫자가 13가지야. 적지 않지만 13가지 열거돼 있어. 이게 바로 과세의 대상이 바로 튀어나올 거다. 기본 보면 13가지 대상. 그럼 대상을 취득을 해야 돼. 취득하는 데 부과하니까 취득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행위세다, 유통세다, 거래세다 많이 또 따져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취득에 따른 개념이 명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특혜 부과한 세금이니까 딱 지방세법에 취득세 사용한 용어에 취득의 개념을 딱 명문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법에 논란이 없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 교재도 있지만은 프린트에 취득세 사용 용어에 1번이 취득이야. 한 프린트 봐보실랍니까? 프린트 있으면 프린트에 취득세 사용한 용어 그 2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에 보면 취득세가 2페이지죠? 아니 2페이지에 취득세 보면은 1번이 뭐예요? 취득, 매매 등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그 용어로 정리해 놓은 거에 딱 법에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게 나올 거다. 제가 딱 그 문장 써놓고 또 설명할 거예요. 교재도 있고. 자, 그래서 자 취득 개념한다. 다음에 보세요. 7번 보세요. 7번. 그 취득한 자에게 부과해. 그 자에게 부과 중에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니까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러면 취득한 자가 의무자가 되는데 저는 이 자를 또 강조합니다. 기본으로 이 자는 놈자자인데 놈은 개인도 놈이고 법인도 놈이다 그 말이에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이 부동산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 그런데 법인이 부동산을 사면 항상 생각하는 법이니까 혹시 법인세만 생각해. 법인세만 개인이 부동산 사든 법인이 부동산 사든 부동산 취득한 데 부과하기 때문에 다 법인도 의무가 있어. 취득세 개인만 부과한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왜 이만 언급하냐면 우리가 그래도 개인 하면은 우리 개개인들이 있으니까 개인은 사람이 개인이니까 좀 편하게 오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규정할 때 왠지 법인만 나오면 힘들어요. 왠지 법인은 크게 느껴지잖아. 안 그래요? 규모가 그러니까. 규정이 나와서 개인 관련 규정만 나오면 편한데 왠지 법인 나오면 일단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 취득세 의무에 있어서는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부과합니다. 의무에 그 차별 둔 게 아니에요. 물건 취득 자체로 부과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선 분류할 때 취득세를 제가 뭐 인세물세는 말만 했는데 물세에 속하는 겁니다. 누가 취득하든지 취득 물건 그 자체로 부과하니까 이걸 물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부과는 자 지방세로서 부과에 있어서는 자 부담시키고 그럼 거두어야지. 이 부가징수 방법이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스타트지. 뭐 신고 납부가 스타트면은 가산세하고 가산금에 있어서 가산세도 적용되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가 있지. 왜? 신고 납부가 스타트니까 가산세에 걸쳐가지고 보통 징수 가서 가산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 가산금이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야지 이 가산세를 좀 정리해놔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취득세만 약간 특징이 있어. 일명 괘씸죄. 신고 안 하고 팔아버릴 때 얼마나 괘씸해. 그래서 괘씸하니까
세계 80% 때려버리는 중과산세 제도가 있는 게 특징이거든. 이런 걸 다 정리할 때 일반 가산세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는 자, 이런 부과는 지방세입니다. 제가 많이 1월 달에 무슨 기본 과정이라면 제가 지금 제 입에서 막 더 튀어나올 말이 바로 많이 있었는데 지금 끊으려고 하니까 더 힘드네. 솔직히 말해서 팍 튀어나올 게 많은데. 왜? 기본서 갖고 입문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정하지만 제가 그 많은 시간 강의를 했지만 기본서 가지고 입문 과정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기본서를 가지고 입문 과정 수업을 한 처음이죠. 적응을 딴 게 11, 12월 달에. 이러니 기본서는 제가 막 강조해. 사실 기본서가 최고입니다. 어느 책에는 기본서가 왔다 해요. 그런데 기본서 왔다는데 입문과정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적응 단계를 기본으로 이러니까 책에 있는 걸 또 앙코방 넘어가려고 설명하려고 마음 막 마음도 아프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만 참아라. 제가 1월 달에는 웬만하면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이 책으로 안 그래요? 하는데 그러면 많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많이 써질 거다 그 말이에요. 3월 때는 더 써질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방금 딱 끊으려고 하니까 설명 이어나가야 되는데 끊으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서 그럼 이제는 자 부과는 지방세. 이 지방세는 지방세로 끝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국세는 국세로 끝내도 기본이에요. 왜? 지방세는 지자체에 따른 세목이 구분되잖아. 그러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로 구분이 되니까 항상 특광도를 염두에 달라. 왜 이걸 지금 한번 짚어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집사 가지고 사정에 따라 법무사 안 나갔고 신고도 법무사가 했는데 납부도 안 했어. 내라고 납부 줬는데 납부도 안 했어. 아 그랬더니 아니 성동구 집 샀더니 성동구에서 세금 내러 고지가 하나 나왔네. 그러면 성동구 찾아갔잖아요. 세무과 찾아갔어. 좀 더 내려다 못 냈어. 그러면 좀 내네. 이렇게 딱 따르면 되겠어요. 성동구 가잖아. 그쵸? 안 그래요? 취득세는 특광도세잖아. 하면 시청을 가든지 특별히 시청을 가든지 아니면 도시 돈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근데는 관할구청이 갔잖아. 아니 취득세는 특광도세인데 왜 관할구청이 가냐 그 말이. 그래서 취득세는 특별시 재원이에요. 재원인데 특별시장이 일이 많은가 봐. 그래서 그 관할구청한테 구청장한테 취득세 좀 받아주라. 일 좀 해주라.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좀 약간 내려줄 테니까. 고생했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임을 준 거예요. 취득세는 특광도세, 도의 재원, 특별시 광의 재원이에요. 그런데 징수, 유임을 지자체 장한테 줬거든. 그 장도 기초장친 장한테 줬거든.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를요. 특광도세지만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시장군수한테 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세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험 나올 때 그랬어요. 우리 본 시험이 나올 때도 취득세 과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나왔어. 지문에 다 틀렸다고 그랬지 대부분. 워낙 특광도세를 강조하니까. 그런데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그래서 법에 수정을 한 거예요.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야. 그렇고 시장 군수로 하면 맞는데 이런 것은 논란이 좀 있으니까 좀 더 명확히 하려고 법의 규정대로. 그래서 재원,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나 이렇게 구부르는 것은 그 재원확보, 재원. 그 지자체 재원을 따져줄 때 그 도의재원을 해라. 시군제나라 그렇게 난 쪼개준 것이고 지방세는. 그런데 징수, 위임 등에 따라서 실제 이 업무는 실제 징수 업무는 기촌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에 있어서 자 교재 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잠깐 참고로 봐봅시다. 우리는 99페이지 봐서 99페이지 봐보시면 페이지 99페이지 자 동그라미 1번에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고 납부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넘겨보세요. 참고해 봐보세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방법 이게 시행령이거든요. 앞에 있는 건 법률이고 법률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법률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라고 그랬죠. 법률을 하면 1번이 뭐예요? 취소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자치원으로 정하는 물건 등을 기재해서 납세지 관할은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이렇게 신고한다고 나오니까 아니 취득세는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세인데 왜 시장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요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방세를 특광도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요 유임 규정은 언급해 줄 거예요. 하겠지만은 이러면서 좀 혼돈하지 마라 그 말이. 제가 마침 제가 기본서라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언급해 봤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시면서 취득세가 뭐냐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럼 이제 취득세가 뭐냐고 알았으니까 자 콩패턴세요. 자 이만은 교재들을 좀 해드리니까 자 당연히 봐보세요. 좀 쉬었다가 다음 틀 잡을 때 아마 이 교수님도 저 비슷한 패턴이야. 취득세가 열거된 대상을 취득하는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책도 대상이 먼저 나와. 그죠? 대상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와? 취득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와? 납세 의무자 나오지. 그럼 그래? 교재에 55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에 대상 나옵니까? 대상 59페이지에 취득 개념 취득 나오죠? 63페이지 납세 의무자 나오잖아. 그죠? 이러니까는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과세 대상부터 쉬었다 하자 그 말이에요. 대상 취득 의무자. 이 기본틀 한번 잡아보죠. 쉬었다 합시다.